네, 작가님들 조합포토 실전 촬영으로 이제 인사드립니다. 풍경, 인물, 야경 큰 대표적인 장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장르를 완전하게 숙지하시면 다른 그런 장르들도 어느 정도 접근하시는데 두려움이 좀 없어지실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다른 장르, 풍경 사진 할 때 처음에 입문하시는 작가님들이 그냥 먼저 조금 촬영하셨던, 오래 촬영하셨던 작가님들한테 잘못 뭔가 방법을 시작하시게 되면 나중에 잘 안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문하시는 작가님들이 처음에 촬영 장소에 가셔가지고 셔터 스피드 얼마, 조리개 얼마, 감도 얼마 두세요 라고 해서 찍은 거는, 그거는 작가님이 찍은 게 아니라 그 얘기해 주신 분이 찍은 사진이 되는 거죠. 왜 셔터 스피드 그렇게 둬야 되는지, 조리개를 왜 그렇게 둬야 되는지, 감도를 왜 그렇게 둬야 되는지 이유 없이 암기 형태로 찍게 되면 그건 작가님의 의도와 생각이 반영이 된 사진이 아닌 거죠. 그냥 작가님이 갖고 있는 카메라를 다른 사람이 생각으로 촬영을 한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들 많이들 시작을 하세요. 그랬다가 뭔가 새롭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이런 원론적인 부분부터 다시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게 익숙해지셔서 그냥 그 상태로 쭉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안타깝죠? 사진을 촬영하시는 능력이라든가 예술적인 감흥은 분명히 내재되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처음에 암기했던 게 익숙해지고 편안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찍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정말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작가님인데도 불구하고 재작년, 작년, 올해 사진이 전혀 변화가 없이 똑같다면 그거는 좀 다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거는 슬럼프가 아니라 출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뭔가 사진이 좋아지다가 갑자기 좀 잘 느낌이 안 올 때, 이럴 때가 슬럼프인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면 그건 슬럼프가 아니라 그냥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잘못 출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못 출발하신 거를 인지하시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원론부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다시 다져가는 그런 단계, 우리 홈스쿨링을 기초 입문 과정을 다시 봐주고 계시는 우리 작가님들은 정말 대단히 훌륭하신 겁니다. 네,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이유를 갖고 왜 문제가 뭔지 차근차근 그 원리를 알면서 접근하고 배우시겠다고 이 홈스쿨링을 신청하신 거잖아요. 정말 그런 접근 자체가 존경스럽습니다. 감사드리고 충분히 이런 사진계에서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가 않으세요. 네. 하이 아마추어계에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물론 제가 건방지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오랫동안 한 게 그 사진이 갖고 있는 그런 질적인 우세함은 아니거든요. 네. 얼마나 정확하게 작가님의 의지를, 예술적인 감흥을 누가 더 의지대로 사진을 뽑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게 사실은 사진의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언제 시작해서 오랫동안 했다는 것 자체가 사진을 표현하는 우세한 그런 권력은 아니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바닥부터 처음 입문하시는 작가님도 계시겠지만 이미 오랫동안 촬영하신 경험이, 그런 레벨이 또
있으신 작가님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작가님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정말 네, 멋지신 겁니다. 존경스럽고요. 이런 기초 과정을 보시는 작가님들은 어디 가셔가지고 어떤 그룹에서 이렇게 난 표현을 안 하시죠. 압니다. 네. 겸손하시고 겸허하시고 그런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 입문 과정을 다시 보시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이 좀 다른 방향으로 샜는데요. 잘못 접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시고 왜 잘못됐는지 이유조차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처음에 출발하는 이 풍경사진에 잘못되어 있는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감도의 암기로부터 잘못 발을 들이신 분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가겠습니다. 자, 풍경 촬영은 진짜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냥 막 찍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사진이 재작년, 작년, 올해의 사진이 안 바뀌는 이유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쉽지만 쉽게 퀄리티를 높이기 쉽지 않은 게 풍경이기도 합니다. 네, 뭐 특별한 제약 없이 밝은 낮에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어떤 구도 개념이라든가 어떻게 찍어야 좋은지 유명한 출사진을 많이 아는 게 그게 사진의 권력은 아니거든요. 네. 어떤 곳에 가든 거기서 내가 어떤 감흥을 갖고 무엇을 찍겠다, 이게 중요한 건데 너무, 물론 국민 포인트라고 하는 유명 칠사주도 다녀오십시오. 풍광이 멋스러우니까 많이들 찾아가시겠죠. 대신 항상 남다른 사진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시려면 장소 또한 좀 달라야 남다른 사진이 또 나오기도 하겠죠. 네. 자, 일단 이 전체적인 내용은 그것과 지금과 관계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계 있는 내용입니다. 자, 초점에 대해서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한 번씩 들어가 보죠. 이런 풍경을 찍는다 과정할 때 초점을 삐릭 1, 2, 3번 중에 도대체 어디에다가 맞추겠느냐라는 거죠. 현장에 나가면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보로 앞에 전체에서 3분의 1에다가 맞춰라, 어디에 맞춰라, 이런 말씀들 하세요. 제가 그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걸 제가 지금부터 증명을 해드릴게요. 1번, 2번, 3번. 저기 먼 산이요. 중간 요 건물들이 있는 곳이요. 아니면 앞에 있는 요 3번 근접한 곳이요. 어디에다가 삐릭? 사실은요, 이미 이쪽 앞에 있는 근접한 곳이라고는 하지만 아주 코앞이 아니라 이미 저 먼 곳이기 때문에 조리개를 조이든 조리개를 벌리시든 먼 곳에다가 삐릭 하시게 되면 렌즈 보시면 렌즈의 조절 거리개 창 있죠? 거기 보시면 삐릭 한 다음에 그 렌즈 조절 거리개 창이 어디 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팔자로 되어 있는 무한대에 와 있을 거예요. 이미 먼 곳에다가 삐릭 맞추시게 되면 무한대 가기 때문에 사실은 1번, 2번, 3번 어느 곳에나 하시든 사실은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AF 삐릭 없이 렌즈 수동 초점, 바디 수동 초점 하시고 수동 초점 링을 돌리셔가지고 무한대에다가 딱 갖다 두시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세요. 대신 렌즈가 갖고 있는 그 미세한 해상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AF를 통해서 맞추면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는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죠. 삐릭하게 나오는 그 위상차 검출 방식이라는 걸 써요. 이 위상차 검출 방식은 DSLR과 미러리스 똑같이 위상차 검출 방식, 옛날 필름 카메라에 바로 스플릿 스크린이라고 하는 요 시스템 방식이에요. 그래서 초점링을 돌리면 이렇게 상이 맞으면서 딱 맞았을 때를 맞춰놓고 딱 찍으면 초점이 맞는 거죠. 그 초점 맞는 그 구간을 바로 스플릿 스크린, 요 스플릿
이미지를 통해서 필름 카메라의 수동 카메라는 그렇게 이제 맞췄었죠. 그게 디지털의 자동 위상차 검출 방식에도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피사체를 인지했을 때 디지털로 맞춰가지고 요 자리가 맞았을 때 삐릭하고 소리가 나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리보다는 이 피사체 측거점이 있는 자리에서 피사체들이 뭔가 이렇게 구분했을 때 서로 그 상이 뭔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선이나 면이나 또는 대비 차이가 사실은 있어야 돼요. 1번 같은 경우에 요 선이 있긴 하지만 워낙 먼 곳이라서 사실은 사람 눈으로도 이거 제가 지금 확대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그렇지 저 멀리 있는 산이 뚜렷하게 보이시나요? 그 시력이 좋은 사람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대기의 가스층 때문에 가까운 산보다 먼 산들이 계속 회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카메라도 인지 못해요. 소리는 납니다. 뭔가 삐릭하고 소리는 주는데 그게 정확하게 거기에 초점이 맞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멀리 있는 건물 요만한 거를 과연 정확하게 센서가 맞췄다라고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앞에 있는 나무들은 어때요? 패턴들이 이게 여기 나무가 여기 나무 같고 여기 나무가 여기 나무 같은데 이거를 삐릭 소리가 난다고 해서 정확하다라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점 검출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앞에 3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도 3분의 1 위치에 무엇인가가 뚜렷하게 상을 분별할 수 있는 위상차 검출 방식으로 인지할 수 있는 피사체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맹목적인 그냥 3분의 1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3분의 1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뭔가 뭐 짙은 쪽에다가 밝은 쪽에다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현장에서 들으시는 그 초점을 어디다가 맞춰야 되는 여러 가지 뭐 수십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 원리를 광학적인 원리와 초점을 맞추는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이걸로 충분히 이해되셨잖아요. 이 이해되셨으면 그동안 뭔가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게 그게 정말 근거 있는 얘기인지 의미 있는 얘기인지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아시겠죠? 네. 그래서 풍경사진 찍으실 때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초점 스트레스 생긴다면 그냥 렌즈 M, 바디 M 해놓고요. 무한대 놓으세요. 그리고 찍었는데 흐릿하게 나온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조리개 구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죠. 조리개 구간, 조리개를 조이면 심도가 깊어지지만 심도가 깊어지는 것하고 사진의 해상력이 좋은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상력이 좋은 구간은 조리개 구간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풍경 사진이니까 심도를 깊게 해야지라고 해서 의뢰의 조리개를 무조건 많이 조이지 마시라는 얘기죠. 네. 관계되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시면 해답이 하나씩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풍경 사진을 먼 곳에 찍으실 때 삐릭 AF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3분의 1에다 삐릭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나 그냥 무한대로 수동으로 하시나 거의 같다라는 거죠. 네.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입문하실 때 현장에 나가면 조금 오래 하신 작가님들 중에서 입문하시는 작가님들한테 왜 그렇게 찍어야 되는지 자꾸 스트레스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배우신 내용대로 작가님의 주도적인 결정으로 촬영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풍경 사진의 접근. 중요한 건 바로 이 초점 검출 원리를 정확하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는 삐릭 안 해도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